지혜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 인문학 산책. 자, 이번 달에는 아시아 역사 문화 전문가 환타 전명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달에는 음식을 통해서 세계 역사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는 향신료, 냄새가 세계를 바꾼다라는 주제로 한반도부터 대항해 시대의 유럽과 인도까지 향신료가 바꾼 세계 역사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차라고 하셨어요. 예, 자동차가 아니고 티입니다. 티, 예, 차. 마시는 차. 예. 네,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칩니까? 그게 한국 분들은 커피만 마시지만 네. 전 세계인들은 차를 더 많이 마셔요. 그죠? 전 세계 네. 기준으로는 차가 소비량이 더 많죠. 네네. 향신료는 이제 카라고 함께 왔잖아요. 참고로 이제 차가 하루에 소비되는 양이 한 60억 잔 정도 됩니다. 60억 잔이요. 그러니까 인류가 물 다음으로 가장 많이 마시는 음료가 차예요. 아, 네. 예, 아니, 참고로 근데 물보다 더 마실지 모르는데 물은 그러니까 물을 더 많이 카운트가 마시고 카운트가 카운트가 안 되죠.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커피가 약 20억에서 25억 잔 정도 하루에 소비가 돼요. 많이 차이 나네요. 네, 차가 압도적이죠. 그럼 커피를 안 먹는 사람들도 많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는 4,700년 전 이제 중국에서부터 중국인 주장에 의하면은 이제 뭐 시작이 돼서 실크로드보다도 오랜 교역로를 따라서 티베트 고원도 넘었고 영국 왕실의 침실에 들어갔다가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만들어내기도 했고 아편전쟁을 불러놓기도 했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히말라야 기슭 어디선가는 하루 4,000원을 받는 노동자들이 찻잎을 따고 있습니다. 야, 진짜 많네요. 미국 독립선언도 그거하고 관련이 있네요, 진짜. 네, 맞습니다. 네. 60억 잔이라니까 너무 놀랍습니다. 자, 인류는 그럼 언제부터 차를 마신 건가요? 이 중국 분들의 주장에 의하면은 기원전 2737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 시대가 사실 신화 시대라고 하잖아요. 사망오제 시대는. 예. 근데 이걸 굳이 또 이렇게 연도를 만들어서 붙였더라고요, 요새는. 그래가지고 약 이제 4,000년 전에 이제 염제신농이라는 소 머리를 한 그 밑에는 사람인 분이 있었어요. 네. 이분이 이제 인류에게 농업과 의학을 가르쳤다고 이제 중국 신화에는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하루는 이제 독초를 먹으면서 이제 어떤 거는 먹을 수 있고 어떤 건 먹을 수 없는지를 하다가 독초를 먹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쓰러진 거죠, 독을 먹고서. 네. 그래서 이제 몸이 막 뒤틀리면서 힘들었는데 마침 나무에서 잎 하나가 펄럭이면서 그 잎이 이제 입속으로 들어왔는데 이걸 딱 씹는 순간 몸이 맑아지면서 독이 풀렸습니다. 이 잎이 찻잎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허. 그래서 이제 뭐 중요한 거는 이게 전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국인들은 이 이야기를 4,700년이라는 이제 시대를 만들어 가지고서 붙들고 있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중국은 차 문명이잖아요. 네. 중국 사람들은 차 많이 요새는 커피 많이 마시는데 옛날에 정말 차만 마셨거든요. 지금도 많이 마신다고 해봤자 차가 훨씬 압도적이죠. 그렇게 돼서 좀 약간 좀 유명한 커피 브랜드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젊은 층은 커피로 많이 이동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이제 하는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이제 물은 야만인들이나 먹는 거고 문명인들은 차를 마신다. 네. 라는 말을 하면서 차는 중국의 것이다 라는 걸 주장하는 거죠. 참고로 이제 기록으로 확인되는 거는 기원전 1세기경이니까 이것도 이제 2100년 정도 됐죠. 이제 신농 본초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차가 해열, 해독, 정신을 맑게 하는 약재라라고 기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향신료랑 똑같이 과거엔 이것도 이제 약재였던 거죠. 근데 보면 이제 어떤 나라들은 차를 마시는 게 굉장히 기본적인 그런 나라들이 있고 문화에서 그렇죠. 우리나라는 차가 사실 그렇게까지 발달하진 않았잖아요. 역사에 비해서는 차가 대중화가 안 됐죠. 그죠. 네. 요런 나라들을 그냥 짧게 구별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물이 좋은 나라는 차가 좀 덜 발달한 것 같고 그 얘기도 하죠. 예. 네, 물이 나쁜 나라는 차가 좀 더 발달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게 이제 한국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물이 좋아서 차를 안 마셔도 돼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파회가 되는 게 일본이에요. 일본도 물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일본은 그 차 대신 마시잖아요. 마시긴 마시는데 일본도 중국만큼 많이 마시진 않잖아요. 아,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그렇죠. 네. 예.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건 정말 선입견인데요. 예.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좀 석회질 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물이 예. 커피나 차로 마실 땐 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맛은 있는데 석회질이 걸러지지 않는 거니까 예, 그 건강상 안 좋은 이점은 별로 거죠. 없지 않을까. 예. 예.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물도 깨끗하고 그 차보다는 이제 그냥 물 마시는 걸 훨씬 선호했던 그런 국가인데. 한국은 숭늉의 문화죠. 과거에 사실 우리는. 맞습니다. 예. 그 향신료랑 비교하시는 것 자체가 이제 처음에는 차를 약처럼 여겼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약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즐기는 지금 같은 그런 차로 즐기게 된 건 그럼 언제부터인가요? 그 760년대 당나라 시절에 한 젊은이가 이제 전환점을 만들었어요. 육우라는 사람인데 성이 육시고 이름이 우예요.
이 양반이 고하루 요새 나오는 그 고기 먹는 소를 유구라고 하지 않나요? 그렇죠. 예. 하지만 이분은 이제 차를 낮췄습니다. 채식을 네. 했다는 얘기죠. 고하루 태어나서 절에서 자랐어요. 근데 이 절에서 이 사람이 맡은 일이 스님한테 차를 끓여주는 일이었던 거예요. 네. 근데 당시 이제 불교에서 왜 그럼 절에서부터 차를 먹기 시작했냐면은 이게 좌선 때문이에요. 이 선불교가 들어오면서 꼼짝없이 앉아가 좌선을 해야 되는데 네. 졸리잖아요. 네. 그러려면은 이 가장 큰 명상의 적이 졸음이었고 차를 마시면 이제 졸음이 사라졌던 거죠. 카페인 때문에. 그래서 차가 처음에는 수행의 방편이나 수행의 도구로 절에서 먼저 대중화가 됩니다. 근데 유구라는 분은 이제 평생 차를 끓여서 스님들을 봉양을 했는데 스님이 되진 않았어요. 네. 근데 차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차를 공부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평생 공부한 이제 차 공부의 결과를 760년경에 세계 최초의 차 전문책인 다경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아, 760년에 차 전문 책자가 나왔군요. 네, 당나라. 내가 이 말은 대중화가 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책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렇죠. 관심 있는 사람들이 네, 그렇죠. 많아졌다는 뜻이니까. 이게 단순한 레시피 책이 아니라 이제 차나무의 식물학적 특성, 찻잎을 따는 시기와 방법, 물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차 내리는 물을, 다구의 종류, 사용법, 차를 마신 예법 전부 체계화했어요. 어허. 그래가지고 이분은 이제 찬물 등급, 차를 내릴 때 쓰는 물의 등급이 산속 샘물이 1등급, 강물이 2등급, 우물물은 3등급이다라고 규정을 해서 가급적 샘물로 먹어라. 라고 해서 이런 책을 낸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사찰이나 아니면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유학자들한테 이제 차가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죠. 공부를 한 여기서부터 교양이 있는 차를 마신단 말이 나왔겠네요. 사실 정신노동하는 사람한테 차가 필요했던 거죠. 이 당시에는. 네. 네. 하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굳이 이걸 하느라 돈까지 써가면서 차를 마실 리는 없었을 것 같긴 합니다. 그 돈이면 술 마시죠. 차라리 네, 그렇게 그렇죠. 생각했을 네. 것 같아요. 그러면 이때부터 중국에서는 이제 차 문화가 조금씩 퍼졌을 거고, 네.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교양인이었고 나중엔 서민한테까지 퍼집니까? 그렇습니다. 일반- 이때 당나라 때까지만 하더라도 차값이 좀 비쌌는데 네. 이게 송나라 때 정도까지 오면은 이제 네. 꽤 서민한테까지 퍼지게 되고 네. 이제 명대로 오면은 왜 우리는 차를 내려 먹잖아요. 네. 뜨거운 물 벗어 거름망에 이게 명나라 때 발명이 돼요. 발명인가 이게. 그 전까지는 차를 그냥 물에 넣고 펄펄 끓여 먹었어요. 보리차 끓여 먹듯이. 네. 그래서 이제 차가 대중화되는 길을 걷게 되는 거죠. 그럼 환타 작가님께서는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사실 음식에 대해서도 아주 전문적이시잖아요. 제가 환타 작가님하고 음식 얘기하는 거 되게 재밌어하는 이유가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 가서 어느 식당에 가서 뭐가 맛있으면 그 집 주방장하고 얘기하면서 그 음식 레시피를 배워오시잖아요. 물어보죠. 예. 네, 사실 여행 가서 그런 사람 그렇게 흔하진 않거든요. 그거 그냥 알려주지 않고요. 네. 이렇게 찍어야 알려줘요. 야, 뭐라고요? 이거 뭐 넣고 뭐 넣고 뭐 넣은 것 같은데 맞아 이러면 오, 좀 해봤는데 이러면서 알려주는 거지.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생각가지고 야, 이거 레시피 알려주는 미친 사람인가 이럴 거 아니에요. 이게 서로의 약간의 내공을 보여줘야. 내가 너 알려줄만 하다 이런 걸 좀 보여줘야 되는 아무나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네. 차도 그만큼 맛을 구분하시나요? 그 나름 저는 그래 티소믈리에 자격증이 있죠. 아, 베이징에서 티소믈리에 자격증도 있습니까? 그 다예사라고 옛날에 했는데 네네. 그 요새는 그 영어로 또 티소믈리에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거나 그건 어쨌건 북경에서 의미 땄죠. 같으니까. 예. 북경에서. 예. 오, 그 몇 가지 종류의 차를 구분해야 그 자격증을 받나요? 아니 뭐 차 내리는 법이랑 네. 사실 그 모든 자격증이 그렇지만은 형식을 배우는 거지 네. 미각을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래요? 아니 우리나라 저 오토바이 면허만 하더라도 네. 기아 넣는 것도 안 가르쳐주잖아요. 그냥 코스만 밟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렇긴 합니다. 자격증이 다 그런 거죠. 뭐. 그러면 그 자격증 있다고 요리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식당을 없는 차리는 사람보다 최소 낫죠. 조건이지. 네, 없는 하여간, 사람보다 납니다. 어쨌든 차를 그러면 네. 예를 들어서 뭐랑 비교해 볼까요? 철관음과 뭐 다른 녹차 뭐가 있죠? 뭐 그런 게 구분이 됩니까? 그건 당연히 되죠. 맛이 다른데. 그냥 그 맛이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그냥 녹차는 녹차 맛이 있는 거고 여기 진짜 이거 대장금 같은 버전인데 지금 저 같은 일반인이 알아듣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냥 저랑 한 일주일 차를 드셔보시죠.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로 설명 못하는 거 말고 말로 설명을 해주셔야죠. 아니 그 향긋함이라는 게 사람마다 네. 그레이드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서 약간 이건 좀 플로럴해요라고 했을 때 이 플로럴함도 다르잖아요. 다질링 홍차의 봄차의 플로럴함과 우롱차 타이완 우롱차의 플로럴함은 다르거든요. 저는 그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요. 그 사실 제가 그건 철관음을 예를 색깔만 봐도 들었지만 알잖아요. 철관음은 약간 탄맛 약간 나죠. 탄맛? 저는 기름진 맛 같은 게 좀 있는데. 아, 예, 그것도 네. 있죠. 예. 근데 그거랑 다른 녹차를 그렇게 잘 구별하진 못합니다. 철관음은 이제 우롱차의 한 종류고요. 우롱차의 그럼 종류입니까? 구분을 할 거면은 철관음이랑 타이완 우롱차를 구분하거나 됩니까? 구분이? 아니 뭐 동방미인을 구분한다거나 그것도 우롱차의 한 종류니까 네. 어느 정도는 됩니다. 예. 그래요? 예.
이런 거 구분하는 사람들 보면 신기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 인생을 저보다 훨씬 다채롭게 많이 느끼면서 사시는 분들 같아요. 대신 돈 벌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그런 거예요. 네. 아, 이게 또 인생의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굉장히 세부적인 분류고 큰 틀에서 차를 좀 나눠봐 주세요. 제가 구분할 수 있는 건 홍차, 녹차, 보이차밖에 없거든요. 거기다가 우롱차만 더하면 다 돼요. 홍차, 녹차, 보이차, 우롱차 이렇게 4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전 정도면 세계 돼요. 거를? 그 정도면 돼요. 예. 전 세계 차를 그 정도면 큰 갈래는 됩니다. 예. 그러니까 카스트에서 브라만, 차트리아, 바이샤, 네. 수드라 같은 거고요. 네. 그 인도도 들어가면 브라만도 되게 종류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등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럼 그러니까 우리가 위아래 등급은 아니에요. 물론. 예. 우리 한국한테 익숙한 건 보리차인데 보리차는 어디에 들어가나요? 그건 차가 아니죠. 참고로 이제 차를 하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차가 대중화되지 않은 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차를 하는 사람들이 남들이 보기 좀 재수가 없어요. 네. 되게 아는 체하고 나만 아는 체하고 막 이러는데 일단은 아우 시원해. 일단은 그 막 이제 개량 한복 입어야 될 것 같고 막 예, 예, 경기 예. 따야 될 것 같고 막 이러면서 막 시조 읊어야 될 것 근엄하게 막 하잖아요. 아, 맞아. 근데 기호식품 누가 이렇게 담배 피면서 이렇게 막 폼 잡으면서 핍니까? 비싼 시가야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자 그런 점에서 차는 일단 뭘 물어봤죠? 보리차 얘기하다 얘기했어요. 네. 차는 찻잎으로 내린 것만 차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이래서 일단 사람들이 재수 없어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아, 보리차는 차가 아니다. 뭐야, 그러면 일단 오미자찬 차가 아니야? 그럼 찻잎으로 넣어서 우려야 차예요라고 말하면은 그게 뭐야 이러면서 해서 차를 하는 사람들은 보리차나 뭐 아니면 뭐 오미자차 뭐 이런 거는 대용차라 그러고요. 아, 대용차. 네, 차라고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보이차, 홍차, 우롱차, 녹차 이거란 말이죠. 네네네. 자, 하나씩 설명해 주시죠. 아니 그냥 이제 차가 되게 수백 가지 같은데 일단은 그 일본 사람들이 차에 대해서 번역을 하면서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발효차, 반발효차, 불발효차, 완전 발효차. 네, 저는 숙차, 완숙차, 반숙차 이렇게 알고 있는 같은 보이차, 말이죠. 보이차, 예. 네네.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 번역의 잘못이고요. 일본 분들이 근대어를 만들면서 사실 차는 산화입니다. 산화. 그러니까 찻잎을 뗐을 때 이러면 이제 얘가 딸린 아이가 떨어져가지고 이파리가 공기 중에 노출되잖아요. 네. 이 노출 정도에 따라 가지고서 차 맛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의외로 단순해요, 되게. 그러니까 찻잎을 따가지고서 네. 바로 덕는다고 하죠. 열을 가해서 산화를 막으면은 발효가 아예 안 된 녹차가 되는 거고요. 이 바로 아이들, 열을 가하면 예, 덕는다고 하잖아요. 볶는 네네. 거잖아요, 철판에다가. 그 약간 그 후라이팬 같은 거에다가 그렇죠. 이렇게 하죠. 네. 그래 놓으면은 애가 이제 산화를 막는 거예요. 네. 모든 걸 죽이니까. 그리고 살짝 시들게 그늘에 시들게 해가지고 만들면은 이제 황차라고 하는 장르가 되고요. 그냥 산화를 조금 시킨 거예요, 이거. 그렇죠. 여기서 더 시키면 이제 우롱차가 되는 거고요. 완전히 산화시키면 홍차가 되는 거고요. 네. 여기에다가 장기간 보관하면서 흑국균에 의한 발효가 이루어지면은 보이차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파리는 똑같아요. 진정한 의미에서 그 아까 이제 발효가 아니라 산화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발효가 되는 건 그럼 보이차밖에 없고 네, 나머지는 다 산화의 산화고, 문제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롱차가 좀 고급으로 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롱차는 이제 찻잎을 떼가지고 그늘에 말리는 과정을 이제 살청이라고 하는데 네. 여기서 좀 발효를 많이 시킨 상태에서 찻잎을 손으로 부비부비를 해줍니다. 그럼 차에서 지렉이 나와서 이게 찻잎에 묻을 거 아니에요. 네. 믹싱이 되는데 이 과정이 거의 수공예의 과정이라서 이게 손맛은 엄청 타요. 아. 그래서 타이완에 뭐 한 80 먹은 이제 우롱차 장인 할아버지가 만드셨다 그러면 진짜 뭐 밑도 끝도 없이 가격이 올라가는 차가 또 우롱차예요. 그런 건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홍차 같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차 같은 경우는 공장에서 만들 수가 있어요. 시스템 자체가 되게 단순해가지고서. 홍차가 뭐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 발효차죠. 홍차가 그 완전 산화가 가장 많이 되는. 산화 가장 네, 그 그쵸. 우롱차랑 같은 거잖아요. 우롱차 중간만 발효가 된 거예요. 아, 우롱차는 중간이고 네. 홍차가 제일 많은 거군요. 네, 홍차는 이제 좀 오래 이제 말려가지고 산화를 시킨 다음에 이제 제조를 하는데 이거는 레시피가 있어요. 그래서 공장에서 돌릴 수가 있는 구조고요. 근데 우롱차 같은 경우는 어느 시점에 비비냐에 따라 가지고서 이 산화 강도가 달라지면서 맛이 미묘하게 바뀌어요, 향이랑. 오호. 그래서 우롱차는 약간 공예고요. 그다음에 홍차가 대량 생산이 돼서 전 세계에 퍼진 가장 큰 이유는 이건 공장 제조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뭐 그런 정도. 우롱차는 그러니까 무형문화재 같은 분이 만들어야 되는 거네요. 할배들 많이 돌아가시고 이제 다들 힘든 일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전수가 안 됐나요? 요즘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타이완도 그렇습니다. 요새 상황이. 자, 그럼 제가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찻잎이 따가지고 내버려 두면 쭉 산화가 되는데 네. 쭉 산화가 돼서 100% 산화가 된 거를 홍차라고 하고 네. 50% 산화되면 우롱차, 네. 그 다음에 30% 산화되면 황차, 네. 산화 안 시키고 바로 열 가하면 녹차. 그렇습니다. 이거네요. 그래서 이제 아, 그 이제 산화 과정을 알았다. 거치면서 맛이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녹차가 되게 물 온도도 중요하고 잘못 우리면 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우롱차나 홍차는 대충 울어도 먹을 수 있거든요. 녹차는 그리고 예민해요, 녹차가. 차를 내렸다가 좀 오래 놔두면
좀 떫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건 이제 물 온도 때문에 떫어진 것도 있고. 아니 그 찻잎 주머니를 그냥 넣어놓은 상태로 아, 그렇죠. 오래 있으면 그러니까 떫어지더라고요. 다른 차도 떫어지는데 홍차가 좀 그게 심하죠. 홍차가 제일 심한가요? 아니, 홍차입니다. 저 죄송해요. 녹차가 녹차가 제일 심하죠. 심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현미 녹차라는 티백을 먹잖아요. 예. 그게 이제 녹차가 약간 뜰분 맛이 있다 보니까 예. 현미를 볶아가지고 넣으면 이제 그 뜰분 맛이 중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티백으로 먹는데 캔마이 녹차라고 그래가지고 일본에는 이제 녹차 중에 종류가 하나 있어요. 그게 아예. 현미 녹차가. 그래서 구수하잖아요. 그래서 예, 근데 녹차를 저는 먹기 쉽게 하려고. 이거 좋아하고 이거 우리나라에서 되게 많이 팔린 제품이기도 하거든요. 티백은 다 홍미 녹차죠 우리나라는. 네. 근데 이 현미가 들어간 건 또 우리 차전문들께서는 안 치십니까? 일본 차에서는 이게 한 장르이기 때문에 네. 또 그러니까 그 차 업계에서 또 일본의 권위가 원체 있다 보니까 아, 그렇습니까? 거기서 또 군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요건 또 곡식이 들어갔지만 인정해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좋아요. 쇠취밥이죠 뭐. 야, 요것만 알아도 진짜 재밌네. 그럼 이제 하나씩 먹어보면서 나는 녹차가 좋아, 황차가 좋아, 우롱차가 좋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그렇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차 마시면 살이 빠진다 그래요. 여성분들이 갑자기 뭐 이제 보이차 붐도 불고 막 그랬는데 빠져요, 안 빠져요? 이거는 이제 녹차에 이제 EGCG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게 지방 부대를 돕는다는 논문이 실제로 있고 실험 데이터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유의미한 효과를 얻으려면은 녹차를 하루에 최소 5잔에서 18잔 정도 먹어야 돼요. 18잔이요? 예, 그 정도 먹으면은 카페인 때문에 내가 심장이 두근거려가지고 못 버틸 겁니다 아마. 그럴 가능성이 그래가지고 있죠. 실질적으로 차를 마셔서 다이어트 효과를 보는 거는 과학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면 그 카페인이 아주 센 사람이 아니면은. 카페인은 이 그 산화가 안 된 녹차 쪽이 강해요? 아니면 산화가 많이 된 홍차 쪽이 강해요? 홍차가 스트레이트하게 후쭉 흡수가 되는 스타일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 양은 똑같은데 흡수가 더 잘 네, 된다. 그렇습니다. 예. 홍차가 우리 일반적으로 더 세다고 느껴지겠네요. 그렇죠. 저도 전 카페인에 되게 둔한 편인데 네. 홍차는 좀 많이 먹으면 저도 잠을 못 자요. 아, 진짜요? 예. 자, 그럼 이게 이제 차를 어느 정도 산화시키냐에 따른 분류인 거고, 저는 커피를 매우 좋아합니다만, 커피도 무슨 뭐 아프리카산이다, 남미산이다, 뭐 이런 거 따지거든요. 차도 어느 지역 찻잎이냐에 따라 조금씩 그 차이가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뭐 유럽 사람들은 우유 타 먹잖아요, 차를. 네.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먹는 차는 대부분 차가 되게 쓴맛이 강한 차들을 써요. 스트레이트로 먹기 힘든 거고. 네. 우리가 홍차를 스트레이트로 먹는 차는 이제 뭐 다질링이나 아니면은 뭐 스리랑카 일부 차들이나 이렇게 유명한 차산지들 있잖아요. 네. 이런 차들은 훨씬 부드럽죠. 같은 홍차여도.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 다질링 홍차라고 하는 것들은 다질링에서 나온 차예요. 근데 그게 좀 재미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예전에 한번 했어요. 우리가 여행 얘기하면서. 네. 그 다질링 홍차라고 전 세계 유통되는 차 중에 3%만 정말 다질링산이고요. 97%는 그냥 이름만 붙인 거예요. 아, 진짜요? 다질링산은 진짜 다질링산 홍차 되게 비싸요. 다질링이 인도라 그랬죠? 네, 인도에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거기가 네팔 국경인데 이제 다질링 계곡에서 계곡 하나 넘어가면 네팔이고 닐람이라는 지역이에요. 근데 닐람이 기후가 똑같아가지고 다질링 홍차랑 똑같은 차가 나와요. 네. 근데 닐람 홍차는 3분의 1밖에 안 합니다. 다질링 차에. 그래서 저도 요새 닐람 홍차를 먹고 있죠. 그렇군요. 우리 이 맛있는 거 먹어보고 싶은 사람들은 요 아이디어를 좀 얻어야겠네요. 그럼 어쨌건 지금 저 작가님 말씀대로라면 그 스리랑카산하고 다즐링산이 차 중엔 최고다라는 건가요? 홍차 중에서는 그렇고요.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뭐 이제 보이차 같은 경우는 네. 보이차는 이 차가 대부분 분들이 커피랑 비교를 많이 하는데 차는 와인하고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어떤 해에 특히 보이차 같은 경우는 묵혀서 먹는 차잖아요. 네. 그 뭐 2006년도에 일조량이 되게 좋고 환경이 좋아요. 그러면은 보이차는 2006년 빈티지가 가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와인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이제 한 산지에서 나와서 섞지 않고 한 농원에서 만든 차, 그러니까 네. 싱글 오리진이죠. 커피로 치면은 네. 그런 차의 가치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요. 진짜 와인이랑 비슷하네. 블렌딩 하면 안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오. 차나무 중에 차나무가 우리는 이제 보성에서 쬐끄만 이제 이 관엽수 같은 것만 보잖아요. 예. 낮은 애들. 영산홍 같은 애들만 보는데 네. 높이가 네. 차나무가 크면 한 15m까지 자라요. 그렇다면서요? 그럼 이제 고수라고 해가 천연 차나무가 있어요. 네. 재배하지 않은. 네. 그러니까 재배한 차는 돼지차라 그러고 네. 이제 노지차라 그러고 이제 천연차가 있거든요. 한 15m 된 차 중에 한 100년 정도 된 나무가 있어요. 이거는 고수차라고 그래요. 네. 이 고수차의 단일 나무에서 뽑은 싱글 오리진 보이차의 모차는 일반 보이차 가격이 한 시작가가 10배 정도 20배 높고요.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한 20년 올라가면은 이제 정말 한 편에 뭐 몇 천만 원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까지 가는 거죠. 저는 그런 나무에서 자란 찻잎을 따다가 나온 찌끄레기만 모아놓은 차를 마셔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저희 집 왔을 때 제가 좋은 거 들었어요. 그- 한 20년 된 거 들었어요. 그죠? 그 고수차예요, 그거.
네. 아 이거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좋은 나무에서 나온 건데 찻잎은 좋은 걸 다 빼가고 남은 부스러기로 만든 거다라고 설명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맛이 정말 독특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 하나씩 볼 때마다 차를 마실 때마다 정말 머리가 아프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환타 작가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로 보면 이렇게 찻잎에 관해서 예민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국주의와 차는 무슨 관계입니까? 일단은 이게 서양만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우리 그 옛날에 그 K 본부에서 했던 차마고도 다큐만 네. 봐도 이게 사실 일종의 중국의 제국주의적 형태였거든요. 차마고도란 뜻 자체가 차랑 말을 교환하는 루트였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서양 사람들이 지난 시간에 말했던 향신료를 찾아가지고 신항로 개척하던 15세기보다 훨씬 전, 한 그보다 5, 600년 전에 이미 5,000km짜리 교역로가 존재했어요, 중국에서는. 그래서 이게 중국 운남성에서 이제 차를 만들어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티베트 고원을 넘어서 이 차가 이제 티베트, 네팔, 인도, 동남아시아까지 뻗는 고대 교역로가 생겼던 거죠. 특히 티베트 같은 경우는 중국과 교환을 할 수 있는 상품이 있었던 게 중국은 기본적으로 보병 중심의 군대를 꾸려요. 그래가지고 실크로드를 개척한 것도 한열마 구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네네. 기병 키우려고. 네. 흉노족과 싸워야 되니까. 근데 중국에서 나는 말들은 대부분 이제 작은 말이어가지고 늘 좋은 말이 필요했는데 티베트엔 좋은 말이 있었어요. 그럼 티베트는 그럼 그 말이 옛날엔 말이 거의 탱크나 비행기 같은 거기 때문에 군사력이란 말이에요. 탱크죠. 네, 탱크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왜 그럼 중국에 팔았냐? 티베트는 고원이어가지고 여기는 채소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죠. 사람들이 짬바라고 보리가루 태운 거랑 고기만 먹고 살았는데 네네. 이러면 비타민 같은 것들이 이제 필요하단 말이에요. 네. 이거를 차로부터 공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티베트 사람한테는 차가 좋고 나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차가 있어야 이 사람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채소를 그 고지까지 운반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이니 그렇죠. 대신해서 차를 공급해야 그 채소에서 얻어지는 효율이 영양분을 얻는군요. 효율이 높으니까. 그럼요. 그 훨씬 가볍잖아요. 부피가 그렇죠. 작고. 그래서 이제 공식 환율이 차 한 근, 이때는 500g이죠. 네. 차 한 근에 말 한 필이었어요. 우와, 진짜 비싸다. 그렇죠. 그리고 국가가 이 무역을 독점 관리하는 차마사라는 기관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하는 거예요. 차마사는 중국이에요, 아니면 네팔이에요? 중국 쪽에. 중국 쪽에서도. 예. 그래서 명나라 전성기 때는 이 티베트로부터 이 차마고도를 통해서 연간 3만 필 정도의 군마를 이 루트로 조달을 했대요. 지금 거의 뭐 미국이 GPU 취급하듯이 했군요. 거의 그런 거죠. 네. 그리고 과거엔 정말 차를 만드는 기술이 중국에서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게 정말 GPU 만드는 기술이에요. 아니, 근데 저는 따지면. 지금 얘기 들으면서 좀 헷갈린 게 그 차가 운남성에서 나온 차를 티벳으로 인도로 보냈다는 거잖아요. 루트가 가까우니까요. 근데 아까는 말씀하시길 제일 좋은 차는 다슬링 스리랑카 하면 인도, 네팔 이쪽인 거잖아요. 그거는 19세기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인도는 차를 재배하지 못했죠. 와, 그 진짜 좋은 차는 지금은 그쪽인데 예. 그때는 없어서 중국에서 공급을 받았어야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 다질링이랑 스리랑카 지금 홍차 기준으로 이제 그 차가 좋다는 얘기고, 예, 뭐 일반 뭐 보이차나 이런 건 아니도 중국이 훨씬 좋죠. 우롱차는 타이완이 제일 좋고. 아이고, 이게 차가 너무 종류가 많으니까 헷갈리긴 합니다. 어쨌건 그 당시에는 운남성의 차를 티벳과 인도에서 공급을 받았는데 그때 차 한 근에 말 한 필로 네. 바꿨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운남성에서 운남이 보이차 나는 데잖아요. 네. 보이차는 다른 차와 달리 이파리를 말리지 않고 기납이라고 해가지고 눌러가지고 덩어리를 만들잖아요. 떡판처럼 이 덩어리를 만들죠. 만든 가장 큰 이유가 장기간 운송을 해야 되는데 이걸 떨어져 있는 이파리를 말려가지고 운송을 하면 흘러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납을 해가 눌러가지고 덩어리를 만들어서 이걸 묶어서 매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부피가 더 작아지고 잘 흐르지도 않고 이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수설이고 네. 정설은 없는데 이 과정에서 장기간 운송 과정에서 뭐 비도 맞고 이제 차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과정에 흑흑균이 들어가서 네. 발효가 이루어지고 보이차가 이 과정에서 탄생한 게 아닐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마고도에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 차마고도가 생겼다는 얘기가 어쨌거나 그쪽 운남 쪽하고 네팔 쪽하고 교역이 왔다 갔다 하는 티베트, 사람들이 티베트. 네. 티벳 쪽 네. 많아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길이 사실 그런 식으로 개척이 되니까 네. 유럽은 그럼 언제부터 차를 마셨답니까? 유럽은 기록으로는 1662년에 포르투갈의 공주 캐서린이 영국의 찰스 2세랑 결혼을 합니다. 네. 근데 당시에 이제 혼수품을 뭘 가지고 가냐면은 그 모로코의 주요 항인 탕헤르, 네. 그다음에 인도의 뭄바이, 음. 그리고 차 한 통을 보내요. 이게 네덜란드 상관으로부터 얻은 차래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사람들이 차를 많이 마신 것 같지는 않고 중국에서 이렇게 귀한 게 있다는데 그래서 유통이 되다 해가 영국으로 흘러간 거예요.
아니 모로코의 탕헤르와 그 인도의 bombe이 이 네. 도시를 준 거예요? 결혼 지참금으로? 근데 이 당시는 도시가 아니었고 다 모기가 드글드글하는 이제 그냥 습지였는데 아. 영국인들의 능력으로 이제 항구를 만든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은. 아, 아무튼 그래요? 이제 영국 입장에서는 결혼 한 번으로 대서양의 항구랑 인도의 항구 하나를 얻은 거고 영국 역사상 가장 이게 이익을 본 결혼이래요. 그래서 어마어마하네요, 진짜로. 진짜. 자 그래서 이제 이 외국 공주가 차를 마시는데 이 차가 먹을만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영국 상류층 여성들의 호기심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귀족 문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차가 왕실 문화로 편입이 되면서 귀족 사이에 급속도로 펴져요. 이때가 차 한 잔 값이 커피 5잔 값이었다고 하는데 이때는 이제 이 시기만 해도 커피도 좀 비싸던 시절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차를 마신다는 거는 부와 교양을 상징하는 거죠. 아니 저는 뭐 놀라운 거가 지금 모로코의 탕헤르하고 인도의 몬베이가 뭐 아무리 뭐 뻘이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도시 사이즈의 땅인데 그렇죠. 지참금이라고 말하는 게 이 도시 혼수. 사이즈의 두 땅에 차를 줬다. 그러니까 차랑 그 땅이랑 거의 동급으로 지금 표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부분이 진짜 엄청 놀라긴 합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먼 나라에서 온 그 당시로서는 영국보다 포르투갈이 좀 잘 나갔으니까 그렇죠. 잘 나가는 먼 나라에서 온 우리 여왕이 예. 왕비가 예. 이 차를 드신데 선진 문물. 네. 그렇죠. 야 저거 뭐야 나도 먹어볼래 뭐 이런 게 당연히 있었을 그렇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영국이 퍼지기 시작했군요. 그럼 이렇게 퍼지다가 영국은 급속도로 빠르게 온 국민이 먹습니까? 이게 영국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18세기 초에 이 진해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네덜란드에서 만든 싸구려 진이 영국으로 수입이 되는데 영국의 농민들과 이제 노동계층들이 너무 일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다 술을 마셔요. 그래가지고 이게 네. 이 쉽게 해서 알코올 중독이 영국의 사회 문제였어요. 아하. 그래가지고 실제로 1720년에서 1751년 사이에 런던에 유통된 진이 연간 1인당 14리터였습니다. 이 진은 도수가 14리터 요? 높잖아요. 소주가 아니에요. 맥주나. 근데 문제는 이게 가장들만 먹었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애도 많이 낳으니까. 네. 그러니까 인당 14리터라는 얘기는 실제로 성인 남성이 먹는 양은 30에서 40리터 정도 된다고 봐야 돼요. 1년에. 그렇죠. 그러네요. 간이 썩어나죠, 진짜. 와, 저 14리터를 소주 병으로 얘기하면 몇 병이나 될까요? 이거 아유 몰라 계산 그렇죠, 그렇죠. 계산 곱하기 안 4 정도 되네요. 해야 될걸요. 도수 계산하기 용량이 2배니까. 근데 30리터 100병 어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런던 빈민가에는 실제로 광고, 뭐 술집 광고가 2펜스면 취할 수 있고 4펜스면 뻗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일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술 먹고 뻗자 이거죠. 근데 이게 술도 알코올 중독이 심하면 노동력 상실로 이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영국 정부가 이걸 이제 어떻게 법으로 금지를 해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금주법은 다 실패했죠 어느 나라나. 네. 그래서 대신 차를 싸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784년도에 커뮤테이션법이라는 걸 통과시켜가지고 네. 차 관세를 119%에서 12.5%로 10분의 1로 낮춰버립니다. 그럼 차값이 확 내려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차 가격이 급락하면서 이 서민들이 가격이 나아지니까 야 우리도 귀족이 하는 놀이 한번 해볼까? 나도 이러면서 한번? 이제 차가 퍼져나간 거예요. 어. 그래서 이게 결정적인 도미노를 만드는 게 차 소비가 폭발하자 수입에 들어가는 차 수입하는 돈도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가지고 1785년이 되면은 영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물품 중에 90%가 차 수입하는 데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정 적자가 발생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차라리 진 먹게 내비둘 걸 하는 생각도 했겠네요. 근데 노동력은 유지가 되잖아요. 노동력이 그리고 유지가 뒤에 되죠. 나오지만은 이따 얘기했지만 산업혁명에서 차가 끼친 영향이 또 엄청 큽니다. 그렇군요. 네. 자, 요 얘기는 잠시 후에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김혜정님께서 작년 여름에 북경 갔을 때 호텔 객실에 준비되어 있던 차 마시며 느긋하게 엿오픈 기억이 나요 하셨고요. 가을흔정님이 15년 전에 중국산 보이차 선물 받았는데 잘 몰라서 상했다고 버렸어요. 이거 이렇게 되는 사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음악 한 곡 함께 하시죠. 강권순의 노래입니다. 차향이제 사막장 차를 마시네. 차향이제 차를 마시네 강권순의 음성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자, 오늘 환타 작가님이 오셨고요. 환타 작가님이 최근에 쓰신 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번 달 초에 나온 따끈따끈한 책 리얼 오키나와, 오키나와를 가장 멋지게 여행하는 방법. 이거 사실 예전에 저희 고정으로 나올 때 이거 취재하느라고 맨날 오키나와 왔다 갔다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쓰신 책입니다. 오키나와 본섬의 기존 정보를 아주 꼼꼼하게 업데이트했고요. 최근 직항편이 취향한 미야코 섬과 이시가키 섬의 정보까지 아주 심도 깊게 다뤘다고 합니다. 문화시대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선물로 가져오셨고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302로 신청해 주시면 3분 선정해서 보내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차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미국 독립사건이 이 차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보스턴 차 사건이라고 하죠. 아예 네. 사건 이름이 보스턴 차 사건이지 네. 않습니까? 그 미국 사람들이 차를 다 바다에 던져가지고 그렇죠. 생긴 일이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오해로 시작된 게 이제 미국 사람들이 화가 났던 거는 네. 또 되게 치사하게 또 아메리카 인디안으로 분장을 해가지고서 이제 항구에서 사고를 친 거잖아요. 네네. 영국에서 가져온 선적한 차를 다 버린 건데 이게 영국이 당시 부과한 홍차 조례가 사실 차 가격을 높인 게 아니라 낮춘 법이었어요. 식민지 사람들한테 차를 싸게 공급하겠다고 만든 법이었는데 이게 일종의 당시 오해가 있었고 네. 두 번째는 오해를 알고 나서도 아니 아무리 차값을 내려준다 하더라도 우리랑 상의해야지 왜 본토에서 멋대로 결정을 하느냐라는 약간의 지역 감정 같은 게 발생했던 거예요. 식민지로서. 그래가지고 좀 아이러니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결국 이 사건이 계기가 돼서 이게 이제 세금 많이 붙인다고 한 거 아니었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저도 그렇게 실제 배웠는데. 법을 뜯어보면은 네. 세금은 낮춰주는 법이에요. 그래요? 네. 왜 싫어한 거예요? 오해예요, 오해. 그리고 정말로? 그리고 이제 식민지였잖아요, 미국이 그 당시에는. 네네네. 왜 가격을 낮춘다 하더라도 우리랑 상의하지 않고 본토가 멋대로 결정을 하느냐. 오. 그러니까 감정이 있는 상태에서 이게 발화점이 된 거죠. 진짜요? 예, 세계 역사가 좀 이런 게 많잖아요. 약간 억울하네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 사건이 계기가 돼서 영국과 이제 식민지 관계는 돌아올 수 있는 강을 건넜고 네. 몇 년 있다가 독립전쟁이 일어났고 미국이 독립을 했죠. 대단합니다. 이 차 사건으로 결국은 이 지금 세계 가장 강력한 나라인 미국이 탄생을 한 거네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삐져가지고 지금 커피를 마시는 이유가 보스턴 차 사건 이전에는 영국 식민지다 보니까 영국 스타일로 차를 마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근데 지금 미국 커피밖에 안 먹잖아요. 거의 커피죠. 그 당시에는 차랑 커피를 비슷하게 먹었어요. 아. 그러다가 이게 독립전쟁을 하면서 이제 차를 마시는 사람은 영국 편이라는 관점이 생긴 거예요. 와, 그럴 수 있죠. 네, 흔히 그러지 먹는 거 가지고 시비 많이 걸잖아요. 우리도 그럴 때 많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차가 영국 지배의 상징. 독립전 시작되면 차를 마시는 건 영국 편 내국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식민지 전역에서 차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차를 마시는 사람들도 함부로 차를 못 마시는 상황이 된 거죠. 티를 못 내니까. 그렇죠. 티를 먹는데 티를 못 내는 거죠. 티를 그렇죠? 못 내죠. 이 티 내면 바로 매국노 되는 거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야. 또 남미나 중남미에서 이제 커피가 대량 생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커피가 좀 가깝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영국이나 아니면 인도 혹은 이제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차보다 커피가 쌌던 이유도 있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금은 미국 사람들은 차를 거의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게요. 미국에서 차 먹는 사람 못 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아까 이제 중국에서 차를 대량 수입해 갖고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자의 90%가 차였다라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네. 이 적자를 해결해 보려고 한 게 아편 정책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네. 무역 적자를 내려면 이제 면회하려면 뭔가를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그 뭔가가 인도에서 대량 재배되던 아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편을 이제 중국에 팔고 이제 중국 사람들은 상당수가 아편 중독자가 되면서 임칙서가 이제 아편을 다 버리고 네. 영국이 자유무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선전포고를 해서 아편 전쟁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홍콩 섬이 할양되고 상하이가 개방되면서 현재 중국의 뭐 중국 역사로서는 치욕이지만은 또 우리가 아는 중국의 많은 이미지들이 이때 만들어졌죠. 그러면 그 다음에 영국은 또 어디 가서 차를 구합니까? 그래서 이제 차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무역 수준 맞췄는데 네. 어떻게든 차를 구하면 좀 좋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온갖 짓을 다 합니다. 그러다가 1823년도, 그러니까 네. 우리 아편 전쟁 나기 이제 전인데 스코틀랜드 출신의 군인 하나가 인도 북동부 아쌈을 탐험하다가 현지 족장이 뭐 이상한 이파리를 끓여먹는 걸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 그게 뭐냐 그랬더니 이거 먹으면 정신도 바짝 들고 좋다고. 그래서 잎을 구해가지고 영국 식물학자들한테 주니까 영국 식물학자들이 이거 차나무인데? 가 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아쌈차가 런던 경매소에 출품이 되고 실제 네. 차가 있다는 걸 증명을 합니다. 자 그러자 영국은 이제 장기적 생각이 바뀐 거죠. 중국에서 사올 필요가 없이 이걸 우리가 재배하면 되겠네? 라고 해서 당시 인도 제국의 수도였던 캘커타에 본테니칼 가든이라고 하는 왕립식물원을 만들어요. 네. 차를 재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연구를 하는군요. 예, 그리고 이 차 재배, 육종 재배에 성공을 합니다. 음. 그래서 차가 자라기 좋은 기후를 찾아서 시킴 왕국의 땅이었던 도르제링이라는 곳을 영국이 사와요. 네. 그곳이 다르질링이에요. 도르제링은 번개가 치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 비 진짜 많이 오거든요. 그리고 아쌈 지역에다가 이제 차 농장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차피 재배 기술은 확보를 했으니 여기다가 대량 생산합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영국도 차를 만드는 계기가 되고요. 자, 거기다가 근데 문제는 차나무는 재배를 했는데 아까 말했지만 이 차를 재배하는 방법이 어렵진 않아요. 찻잎 따가지고 시들시들하게 만든 다음에 하면 되는데 이게 모르면 또 모르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든 알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장인을 모셔와야죠. 그래서 로버트 포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네. 또 스코틀랜드 사람이에요. 네. 키가 188이었대요. 네. 이 사람이 중국말을 잘했대요. 네. 그래서 188cm에 서양인이 변발을 하고 중국인인 것처럼 중국에 잠입을 해가지고 이제 차 농장을 탐험하기 시작합니다. 그 속아요?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런다고 속는다고? 뇌물의 힘이 아니었을까요? 근데 당시만 해도 이제 아편전쟁 이전에 중국 개방이 전이어서 외국인이 중국 내륙으로 여행을 못했어요. 네네. 그래서 그리고 차나무 묘목을 외국으로 이제 반입하면 사형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포추는 어찌됐건 이제 앞머리 밀고 가짜 변발 달고 청나라 옷 입고 이제 발음은 좀 이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저기 지금 뭐 시골 출신이다. 닝샤 회족 자치구서 왔다. 네, 네. 나 위구르 사람이다. 뭐 네. 서양 사람 생겼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녹차 공장에 잠입을 합니다. 야. 그래가지고 기초적인 차를 만드는 법을 알고 여기서 사귄 차 장인들을 꼬셔서 진짜 네. 반도체 기술자 하듯이 네. 너 임금 100배 줄게 아하. 라고 해서 이제 9명 정도를 인도로 데리고 와요. 많이도 빼갔네요. 예. 그러면서 네. 이제 제답법이 알결되면서 실제로 영국은 이제 진짜 차를 생산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아편전쟁이 벌어지고 나서의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10년만 일찍 이 로버트 포춘이 성공했다라면은 영국도 굳이 중국과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러게 적자가 해결됐겠네요. 네. 근데 어차피 양국은 이제 패권을 다퉈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이 늦춰지기만 했지 전쟁이 나긴 했겠죠. 아마. 야, 진짜 전쟁이 날까 말까를 걱정할 정도의 그 조건이 차라니. 그렇죠. 차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기호식품일 뿐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근데 이거를 꼭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열망이 참 대단합니다. 사람은 기호식품 가지고 전쟁을 하지 식량 가지고 전쟁 잘 안 해요. 식량 가지고도 전쟁하지 않나요? 전쟁하긴 하는데 네. 가장 치열하게 이권 다툼을 하는 건 주로 기호식품 전쟁이에요. 그렇습니까? 인류 역사에서 가장 비참한 전쟁을 하기도 하고. 어. 아무튼 그래서 인도가 지금 연간 130만 톤의 차를 생산합니다. 지금도 예, 이게 지금 세계 최대 차 생산국은 인도예요. 이게 다 로버트 포춘이 변발을 하고 만주족이 돼가지고서 제답법을 빼왔기 때문이죠. 제답법이 뭔가요? 차 만드는 방법, 아. 차 제조법. 네. 네. 그럼 이렇게까지 해서 열심히 이제 진도 안 먹고 차를 마신 그 영국인들한테 차는 뭐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거의 생존 도구죠. 왜 그 영화 딩케르크 보시면은 네네. 영국인이 이제 도보 해협을 해가 영국으로 가는 와중에 딱 천신만고 끝에 배를 탔는데 홍차와 비스킷을 처음 내오잖아요. 네. 잔에다가. 이게 실제 역사에 있었던 일이에요. 네. 그리고 실제로 영국은 차가 너무 중요해서 2차 대전 당시 전시 가장 중요한 비축품 6개 중에 홍차가 있었어요. 그 정도로 사랑을 했던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때 영국 군인들이 이제 도보로 이제 무사히 도착을 하고 나서 자원봉사자들이 이제 갔을 거 아니에요. 이때 하루에 소비한 빵과 홍차가 27톤이었대요. 하루에? 예. 그래서 영국 제국 전쟁박물관 가면은 자원봉사자들이 24시간 내내 빵을 굽고 차를 끓였다고 합니다. 하긴 그러면 그러니까 그 이제- 와중에 자원봉사자들도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영국은 진짜 전쟁이고 뭐고 일단 차 한 잔이 중요했던 거죠. 자, 근데 그럼 영국이 왜 이렇게 차에 집착을 했냐? 네. 이게 미국의 인류학자인 시드니 민츠라는 사람이 쓴 그 설탕과 권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저도 이 책 되게 감명 깊게 봤는데 이분의 주장에 의하면은 사실 산업혁명을 가능했던 조합이 이 설탕과 차의 조합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12시간에서 16시간 더 노동을 했어요. 거기다 옛날에는 뭐 이제 보호장비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자칫하면 손 날라가고 발 날라가는 일이 수다했을 거 아니에요. 영국이 사람도 많았죠. 죽고. 네. 그러니까 새벽 5시 출근해서 밤 10시 퇴근을 하는데 이 당시 점심시간이 15분에서 30분이었어요. 진짜 죽어라 일만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빠르게 칼로리를 보충하고 졸음을 막으려면 차에 카페인과 설탕이 중요했다는 거죠. 그리고 좀 그래서 에너지도 좀 얻고. 이게 존재하지 않았다라면은 그 산업혁명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 분의 주장에 의하면은. 근데 저는 읽으면서 꽤 공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차가 제국을 만든 연료였다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차를 통해서 제국주의의 어떤 장면들 혹은 제국주의와 제국주의의 싸운 얘기들까지 한번 쭉 이제 이야기를 해봤는데 저는 약간 좀 번외 이야기인데 이것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차에 우유를 타먹는 그 밀크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밀크티를 카페에서 먹는 건 되게 좋아하는데 네. 그걸 집에서 한번 만들려고 해봤더니 그 우유 끓여서 티백 넣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 티를 어떻게 막 끓여가지고 되게 복잡한 과정이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어쨌건 우리가 간단하게 먹을 때는 티백과 우유를 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유를 먼저 넣어야 돼요? 티백을 먼저 넣어야 돼요? 이거는 영국에서도 탕수육의 부먹 찍먹과 똑같은 논쟁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정통이냐. 그러니까 이제 MIF라고 합니다. 밀크 인 MIF. 퍼스트. 우유를 먼저 넣어야 된다. 그다음에 TIF라는 게 있어요. T in first.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찻잔에 무엇을 붓느냐를 가지고서 지금까지 싸워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랑 차 먹을 때 이 얘기 진짜 하면요. 되게 진지해져요. 야, 어떻게 우유를 먼저 넣어? 차를 먼저 넣어야지 뭐 이러면서
정말 부먹 찍먹과 똑같은 논쟁이 벌어집니다. 근데 과학적으로는 우유를 먼저 넣는 게 맞아요. 왜요? 왜냐하면 차를 먼저 따르고 우유를 넣으면은 뜨거운 차와 차가운 우유가 급격하게 더워지면서 우유 단백질이 변성이 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우유를 먼저 넣으면은 이 충격이 살짝 완화가 된대요. 잠깐 어쩌란 말이에요. 그럼 잔에다가 네, 우유를 우유를 먼저 넣고 넣고 차를 넣어라. 차는 딴 데서 우려서 부어라.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2003년에 영국 왕립학계가 공식적으로 네. 성명을 냈어요. 우유 먼저가 맞다. 예. 하지만은 차 먼저가 맞다는 사람들은 이 결과를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자, 몇 년도에 했다고요? 2003년에요. 되게 최근이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영국에서는 이 문제가 계급의 표식이기도 했던 게 옛날에는 도자기가 약할 때는 이 도자기 찻잔이 귀할 때는 뜨거운 차를 바로 부으면 도자기가 깨졌어요. 아, 네네네. 지금이야 좋은 뭐 본차이나도 있고 뭐 합성 도자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류층은 비싼 도자기를 보호하려고 이제 차를 우유를. 먼저 넣어도 괜찮은 이제 우유를 넣고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하류층은요? 아, 도자기 안 먹었으니까. 도자기를 안 쓰니까. 근데 서민층은 이제 우유를 먼저 넣어서 나쁜 잔이 깨지는 걸 방지했다는 거죠. 또 이게 복잡하네요. 그래서 우유를 먼저 넣는 것은 서민의 표시였던 시절도 있어요, 과거에는. 하지만 지금은 과학적으로 이게 훨씬 낫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아, 정말 정신없는 차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슨 차를 먹을까요? 오늘 저는 일단 집에 가서 백차를 우려 마실 생각입니다. 백차가 황차인가요? 그쵸. 약간 황차의 한 다른가요? 종류인데 네. 좀 더 어린 잎으로 만들어가지고 잎 색깔, 물 색깔이 예쁘죠, 더. 아, 그래요? 네네. 근데 요새는 차 먹기가 조금 편해진 게 편의점에서도 뭐 아쌈, 다즐링 이런 이름들이 보이던데요. 근데 다 설탕 들어간 차여가지고 네. 저는 이제 스트레이트를 먹고 싶은데 네. 그러기에는 이제 일본만 하더라도 이제 무가당차가 정말 많은데 한국은 이제 그게 좀 많이 없죠, 아직 좀 부족하죠. 일본은 아예 대신- 페트병에 그런 게 나오죠. 예, 대신 다구가 요새 좀 혁신적인 다구들이 많이 나와서 네. 차통을 되게 휴대하면서 차도 넣고 물도 넣어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차통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걸 쓰는데 네. 그래서 좀 편하게 편해졌죠, 옛날보다는.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백차 맛있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이렇게 해서 차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차에 얽힌 사건이 정말 많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건 이런 많은 세월을 거쳐서 지금은 이제 차를 마시는 인구가 하루에 60억 잔을 마시고 있다. 1년에 60억 잔을 마신다. 커피보다 훨씬 많이 마신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4,000원짜리 차가 됐죠, 하루에. 그러니까요. 네. 하루에 4,000원. 자, 다음 시간에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다음은 중독의 시대라고 해서 사실 이게 기호식품이라는 게 다 일종의 중독 같은 이야기들이잖아요. 차도 중독이죠. 그렇죠. 카페인 네. 중독이죠. 네네네. 그래서 좀 전반적인 얘기를 할 텐데 아마도 설탕을 중심으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설탕을 중심으로.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시아 역사 문화 전문가 전명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번 달 초에 나온 따끈따끈한 전명은 작가님의 신작 리얼 오키나와 오키나와를 가장 멋지게 여행하는 법, 이 책을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문화시대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작가님께서 직접 가져오셨고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302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0012님께서 하루에 엄청 여러 종류의 차를 마시는데 차를 음미하듯 하는 두 분 진행에 시간이 너무 짧네요 라고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영국의 모든 가정에는 차를 따르는 순서에 관해 두 학파가 있을 것이다. 내 주장은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실하다. 홍차를 먼저 붓고 난 후 우유를 넣으면서 휘저어야 한다. 영국 작가 조지 오웰의 이야기 남겨드리면서 끝곡 띄워드립니다. T42입니다. 베보 발데스와 추초 발데스의 연주입니다. 이 곡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한석준이었고요. 내일 오전 11시 문화시대에서 기다리겠습니다.